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에 나오는 기업을 무르는 자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어로 레비레이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레비레이트라고 하는 그 영어는 남편 형제를 뜻하는 단어 레비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반대말은 언니가 죽으면 형부가 결혼하는 소로레이트라고 하는 말도 역시 라틴어로 자매를 의미하는 소르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원래 형사 취수 혹은 수혼 제도는 고대 군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제도였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는 의미죠. 이 제도는 과부의 형제가 자손이 없어 죽은 형을 대신하여 그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죽은 형제 이름이 지속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형사 취수 제도 그것과 보아스 룻이 결혼한 것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 사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사장에서는 보아스가 모든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룻과 결혼하여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채무로 팔린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과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랬다가 이제 그 사람이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가 원칙상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워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가 여부를 묻고 그가 거절하자 자신이 그 기업을 물고 룻과 결혼하여 그 후손을 이어주는 장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형사취수제도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형사취수제도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데가 이제 창세기 38장 8절입니다. 내 형세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형사취수의 의식을 수행하고 야뱀, 왜 야뱀이라고 하죠.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기서 이제 왜 야뱀이라는 말은 번역하기 참 어려운데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perform the duty or right of the levirate marriage to her. 그녀에게 형사 취수의 결혼 의식을 수행하라. 그런 말이죠. 자,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형사취수의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형사취수의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책임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을 때의 어떤 절차를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형사 취수제도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룻기 여러 군데 나와요. 이미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자식들이 모두 죽은 후에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할 때 한말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또한 우리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엘리멜렉 가장 근친으로 여겨지는 사람 간의 관계가 이 제도와 가장 유사한 경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 나타나는 기업을 부르는 것, 히브리어로 고엘이죠. 과 앞서 말한 형사추제도, 히브리어로 야밤과는 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2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 다른 구절들에서는 형사추세를 얘기하는 구절들에서는 야밤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룻기에서는 유사하긴 한데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에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관련된 기업을 부르는 일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여기에서는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는 일 외에 기업을 부르는 일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룻기에서는 신명기 등의 시속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를 넘어 좀 더 넓은 뜻으로 일가 친척의 기업을 물은다 혹은 일가 친척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혹은 분깃을 부르는 제도는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부터 12절에도 등장합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에 뜨는 나에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남자 대 남자의 경우인 거예요. 9절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스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여 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엘 벤 샬룸, 예레미야 사촌의 요구로 그의 땅을 은 17세겔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이것은 분깃을 종속시킨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엘 벤 샬롬이 어떠한 이유로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발생한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경우에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나오미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을 갚을 혹은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토지를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나오미가 룻에게 제거하도록 권면하는 장면에서는 형사취제도가 언급되나 실제로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시숙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르는 관계는 레위기 5장에 나타나는 기업을 무르는 법과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도 비슷하게도 하겠죠. 즉 소유권의 양도 혹은 이전의 의미가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나온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룻기처럼 채무에 의한 기업의 땅을 매도했을 경우만 말할 뿐 룻기처럼 결혼에 의해서 기업을 무르는 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기 보아스와 룻의 결혼 자체가 사실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취수제도와 완전히 유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업을 무르는 일과 완전히 유사하지도 않고 두 가지를 혼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이제 두 가지 제도를 좀 유용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형사취수제도, 자식을 낳아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고 자식이 없는 과부를 도와주는 일과 기업을 무르는 일, 가난으로 혈족 내의 재산을 보존하려는 일의 혼합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